돈이 없다. 돈을 더 갖고 싶다. 더 절약해야 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세상이 넘쳐납니다. 생활의 모든 면에서 허리띠를 바싹 졸라매고 절약에 힘쓰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사실 그렇게 억지로 참으며 힘들게 절약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지 않아도 될 물건을 자꾸 사들이는 현재 쇼핑 습관을 고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윳돈이 생길 거예요. 지출을 줄여야겠다고 항상 생각하면서도 사지 않아도 될 옷이나 화장품, 자파를 계속 사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자신이 그러고 있다는 것조차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출을 줄인다고 하면서도 대부분 고정비나 식비를 줄이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아니요, 저는 낭비하지 않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더는 줄일 게 없거든요. 혹시 당신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까? 하지만 사람들 대부분 이건 꼭 사야 해 라고 자신을 설득하지만 실제로는 필요 없는 물건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자꾸만 사들이는 가장 큰 이유는 쇼핑으로 심리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쇼핑으로 스트레스를 풀려는 경우가 그 전형입니다. 심리적 욕구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쇼핑 습관은 크게 다릅니다. 낭비와 충동구매를 최소화하여 돈을 절약하고 정말로 필요한 물건을 사서 제대로 쓰면서 생활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제일 먼저 자신의 쇼핑 습관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쇼핑도 습관이라서 사람마다 패턴이 다릅니다. 그중 나쁜 패턴을 찾아서 개선하면 바람직한 소비 생활을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집에 있는 물건 대부분이 자신이 쇼핑한 결과물일 겁니다. 따라서 소지품의 내용과 양을 조사하면 자신의 쇼핑 경향을 알 수 있습니다. 양이 너무 많은 물건, 필요가 없는데도 이유 없이 사게 되는 물건, 사는 행위 자체가 좋아서 자꾸 사는 물건은 없습니까? 자신의 소지품을 직접 눈으로 보며 양이 특히 많은 품목이 무엇인지 찾아봅시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어떤 물건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노트에 정리해 봅시다. 종류가 너무 많아서 전부 적거나 헤아리기가 어렵다면 특히 양이 많은 품목, 자주 사는 듯한 품목만 떼어서 조사해도 됩니다. 충동 구매를 막는 15가지 방법. 낭비의 가장 큰 원인은 충동 구매입니다. 쇼핑 습관을 고치고 싶다면 특히 충동 구매를 막는 데 신경을 써야 합니다. 다음 대책을 실시하면 충동 구매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프라인 상점의 경우 대책 1. 목적 없이 방문하지 않는다. 살 것이 있을 때만 매장을 방문합니다. 상점은 아무 목적 없이 시간을 보내려고 찾아가는 곳이 아닙니다. 대책 2. 쇼핑 목록을 지참한다. 살 물건의 목록을 미리 작성합니다. 종이와 펜으로 작성하든 스마트폰 앱으로 작성하든 관계없습니다. 목록이 있으면 쇼핑의 목적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록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인 니즈와 원하는 것인 원치를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목록 없이 쇼핑을 시작하면 설사 머릿속으로 대강 계획을 세웠다 해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물건의 마음을 빼앗겨 계획이 어그러지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목록 없이 매장을 방문하는 것은 총 없이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목록이 있으면 쇼핑의 목적을 분명히 인식하게 돼 매장 내에서도 중심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대책 3. 오래 머무르지 않는다. 매장에 오래 머무를수록 쓸데없는 물건을 사게 되므로 목적을 달성하자마자 매장을 떠나는 것이 좋습니다. 쇼핑 시간까지 스케줄에 미리 넣어두면 슈퍼나 쇼핑몰에 쓸데없이 오래 머무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책 4. 사기 전에 잘 생각한다. 쇼핑 목록에는 없는 물건이지만 지금 보니 필요한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목록을 작성할 때는 필요하지 않았던 물건이 왜 갑자기 필요해진 걸까요? 저는 무언가가 갖고 싶어질 때마다 이거 어제는 필요하기는커녕 존재조차 모르는 물건이었어. 그런데 왜 오늘 갑자기 필요해졌을까? 라고 자신에게 묻습니다. 대책 5. 심신이 안정됐을 때 쇼핑한다. 되도록 심신이 안정돼 있을 때 쇼핑하는 것이 좋습니다. 짜증이 많이 났거나 스트레스가 쌓였을 때, 반대로 상여금을 받아 마음이 극도로 너그러워졌을 때 등등 감정이 크게 흔들린 상태에서는 냉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또 배가 고플 때 장을 보러 가면 식품을 너무 많이 사게 되니 몸에 좋은 간식으로 배를 조금 채우고 집을 나서는 게 좋습니다. 온라인 상점의 경우 온라인 상점은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물건을 살 수 있는 편리한 곳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쓸데없이 쇼핑할 가능성도 큰 곳이므로 다음 요령을 통해 충동 구매를 막도록 합시다. 요령 1. 상점의 광고 메일을 전부 차단한다. 온라인 상점에서 보내는 광고 메일은 전부 차단합시다. 신제품 출시, 가격이나 행사 등 귀가 솔깃해지는 정보가 가득한 메일 때문에 쓸데없는 물건을 사게 될 때가 많습니다. 메일을 보지 않으면 클릭도 못하겠죠. SNS에서 기업이나 브랜드의 계정을 팔로우했다면 그것도 모두 취소합시다. 수시로 정보를 확인하지 않으면 생활이 불가능할 만큼 중요한 곳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조리 끊어버립니다. 요령 2. 목적 없이 인터넷 서핑을 하지 않는다. 오프라인 상점을 방문하지 않으면 충동 구매를 하지 않는다고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온라인에서도 상점 사이트에 접속하지 않으면 쓸데없는 쇼핑을 하지 않습니다. 무심코 인터넷 상점을 클릭하지 않으려면 별다른 목적 없는 인터넷 서핑을 멈추어야 합니다. 스마트폰도 목적이 있을 때만 사용하도록 합시다. 요령 3. 배송료를 절약하려고 애쓰지 않는다. 일정 금액 이상을 결제하면 상품을 무료로 배송해주는 온라인 상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배송료를 아끼려고 일부러 저렴한 물건을 찾아 한꺼번에 구매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필요해서 산 것이 아니라 배송료를 아끼기 위해 산 물건이다 보니 결국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필요한 것을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만 산다는 원칙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령 4. 상점에 접속하기 전에 쇼핑 목록을 준비한다. 오프라인 상점에서와 마찬가지로 온라인 상점에서도 쇼핑 목록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시리스트에 다 넣어두었으니 따로 목록을 만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위시리스트에 들어있는 상품은 갖고 싶은 물건 또는 돈이 생기면 사고 싶은 물건일 뿐 정말로 필요한 물건이 아닙니다. 요령 5. 무엇을 살지 결정하자마자 결제한다. 오프라인 상점에서처럼 살 것을 장바구니에 넣자마자 결제를 완료하고 창을 닫습니다. 이것저것 구경하다 보면 갖고 싶어지기 마련이니까요. 요령 6. 검색과 쇼핑을 분리한다. 상품을 검색하고 선택하는 과정과 쇼핑하는 과정을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터넷에 너무 많은 정보가 떠다니는 탓에 오랫동안 검색하고 비교하느라 지레 지쳐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쇼핑하면 판단력이 둔해져 필요 없는 상품을 사기 쉽습니다. 선택지를 압축하거나 가격을 비교하거나 사용 후기를 조사하는 일에는 따로 시간을 할애하는 게 좋습니다. 조사 결과 살 것을 정했다면 쇼핑 목록에 적어둡니다. 요령 7. 추천 상품은 무시한다. 대부분의 대형 인터넷 상점들은 상품 페이지 내에 이 상품을 산 고객은 이것도 샀습니다 라든지
이 상품을 이것과 함께 사면 더 좋습니다 라며 추천 상품 목록을 띄워줍니다. 그 중에는 한꺼번에 사서 쓰면 편리할 듯한 물건도 있지만 어쨌든 쇼핑 목록에 없었던 물건인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무시하고 넘어갑시다. 요령 8. 쇼핑을 귀찮게 만든다. 충동 구매를 줄이고 싶다면 쇼핑을 최대한 귀찮게 만들어야 합니다. 판매자는 소비자가 편하게 쇼핑할 수 있도록 이런저런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소비자는 그것 때문에 쓸데없는 물건을 자꾸 사게 됩니다. 쇼핑을 귀찮게 만드는 방법. 온라인 상점에 신용카드 정보를 등록하지 않는다. 그때그때 입력한다. 상점 전용 앱을 쓰지 않는다. 정기 구매를 이용하지 않는다. 상점 사이트를 즐겨찾기에 추가하지 않는다. 그때그때 검색해서 접속한다. 요령 9. 가격을 올려서 생각하는 습관을 들인다. 가격이 27,800원이라면 3만원이라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27,000원을 2만원대라고 깎아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모든 가격을 이렇게 올려서 생각하다 보면 그게 습관이 될 것입니다. 물건에 990원, 980원, 790원 등 어중간한 가격을 붙이는 상점이 많습니다. 그래야 가격이 싸게 느껴져 소비자가 쉽게 구입하기 때문입니다. 요령 10. 상술에 넘어가지 않는다. 인터넷 상점에 들어가면 온갖 화려한 사진과 글자가 우리를 현혹합니다. 구매를 유도하는 이런 표시들을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빨갛고 커다란 글씨체로 배송료 무료, 오늘 하루만 40% 반짝 세일이라고 써놓으면 거기에 눈길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만이라는 말에 혹해서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 지금 사야 해 라는 기분에 사로잡히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내일도 모레도 반짝 40% 세일 상품이 속속 진열될 것입니다. 정말로 오늘만 존재하는 것은 지금 당신이 쓰는 시간뿐입니다. 무엇이 더 소중한지는 말할 것도 없을 겁니다.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관계없이 쇼핑하는 목적을 계속 의식해야 쓸데없는 물건을 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목적의식을 갖고 쇼핑한다. 충동 구매를 막고 할인 행사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항상 쇼핑의 목적을 의식해야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욕망에 쫓겨 물건을 사들이지 않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주의할 점 5가지. 1. 수입과 지출을 파악한다. 수지를 파악하여 계획적으로 돈을 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내 월별 수입은 얼마고 그중 얼마가 무엇에 쓰이고 있는지 대략적으로라도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저는 숫자를 싫어해서 오랫동안 돈 관리를 하지 않았고 지금도 세세한 숫자까지 챙겨가며 절약하지는 못합니다. 그래도 제 나름대로 매일의 수입과 지출을 꼼꼼하게 기록했더니 저축액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돈 흐름에 둔감했던 사람은 몇 달간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기만 해도 자신의 재정적 상황을 의식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돈을 어디에 얼마만큼 쓰는지 파악하려면 반드시 기록이 필요합니다. 노트든 스마트폰 앱이든 좋으니 편한 방법으로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2. 돈 쓰는 곳을 압축한다. 쇼핑의 만족도를 높이려면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과 돈이라는 귀중한 자산을 접목시켜야 합니다. 자신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이고 이상적인 생활이란 어떤 생활인지 생각해보고 그 이상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돈을 쓰라는 것입니다. 우연히 발견한 귀여운 자파를 충동적으로 사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돈을 어디에 써야 할지 잘 생각해 봅시다. 3. 건강한 생활을 지향한다. 쇼핑은 컨디션이 양호하고 심리적으로도 안정돼 있을 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쳐있을 때, 스트레스를 느낄 때, 이런저런 이유로 에너지가 바닥나 있을 때, 감정이 크게 흔들릴 때는 쇼핑에 실패하기 쉽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판단력이 둔해진 데다 부정적인 감정과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쓸데없는 물건을 사게 되기 때문입니다. 생활이 어지러우면 돈 흐름도 어지러워집니다. 그러니 생활을 깔끔하게 정돈하고 건강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겠죠. 잠을 푹 자고 때때로 충분히 휴식하며 몸에 좋은 음식을 먹읍시다. 불쾌한 일이 있어도 어두운 기분을 오래 끌지 말고 정기적으로 운동하며 아무리 바빠도 좋아하는 일을 통해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현대인은 모두가 바쁘게 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스케줄을 너무 꽉꽉 채우지 않고 여유 있게 지내야 쇼핑에도 실패하지 않습니다. 4. 사기 전에 잠시 생각한다. 충동 구매를 방지하는 방법을 설명할 때 언급했듯이 쇼핑 일기, 30일 기다리기 노트, 쇼핑 목록 등을 활용해 물건을 사기 전에 잠시 생각하는 습관을 들입시다. 갖고 싶다와 산다 사이에 생각하기라는 단계를 하나 더 추가하는 것입니다. 무언가 사기 전에 항상 정말 필요한가, 오늘 꼭 사야 하는가, 안 사도 되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면 낭비가 확 줄어들 것입니다. 5. 신용카드를 과도하게 쓰지 않는다. 신용카드는 굉장히 편리한 만큼 남용될 위험이 크므로 특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현금으로 쇼핑을 할 경우 가진 돈을 다 쓰면 쇼핑도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신용카드는 그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마법의 지팡이입니다. 그렇게 카드를 별 생각 없이 쓰다 보면 돈에 대한 감각이 마비될 것입니다. 저의 경우 코로나 사태 이전에는 식품과 일용품을 현금으로 구입했습니다. 그 덕분에 돈이 줄어드는 고통을 생생하게 느끼면서 돈이 있는지 없는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게 돼 쓸데없는 소비를 최대한 줄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이 글을 쓰는 지금은 저 역시 대부분의 쇼핑에 카드를 쓰고 있습니다. 단 쓸 때마다 노트에 지불 금액을 기록하고 잔고 금액을 업데이트합니다. 이렇게 하면 카드 남용을 방지하는 동시에 카드값이 빠져나간 통장 잔고를 보고 충격을 받는 사태도 피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는 현금, 온라인에서는 카드를 쓰는 식으로 카드와 현금을 나눠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카드를 쓴 뒤에 지갑에서 그만큼의 금액을 꺼내서 다른 곳에 보관하는 식으로 잔고를 관리해도 좋을 것입니다. 니즈와 원치를 구분한다. 저는 돈 관리를 처음 시작했을 때 필요한 것인 니즈와 갖고 싶은 것인 원치를 구분하는 작업부터 했습니다. 이 둘을 명확히 구분해서 가진 돈은 되도록 니즈를 해결하는 데 쓰고 원치에는 최소한의 돈만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니즈와 원치를 확실히 나누어 쇼핑하면 낭비가 확 줄어듭니다. 제가 활용하는 구분법을 여기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쓰지 않는 물건을 미리 처분하고 심심과 주변을 잘 정리해두면 이 작업이 한결 쉬워질 것입니다. 니즈와 원치를 구분하기 위해 일단 돈이 쓰이는 곳을 다음 세 가지로 나눕니다. 1. 살기 위해 꼭 필요한 것, 니즈. 2. 생활하기 위해 갖고 있어야 할 것, 니즈와 원치의 중간. 3. 갖고 싶은 것, 원츠. 사실 니즈인지 원츠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물건이 많습니다. 살기 위해 꼭 필요하지는 않지만 없으면 생활이 현저히 불편해지는 품목, 예를 들어 세탁기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생활을 위해 갖고 있어야 할 물건 및 서비스라는 항목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돈을 1번과 2번에 거의 다 쓰고 즐거움을 주는 3번에는 아주 조금만 씁니다.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은 필요한 만큼 사서 쓰는 반면 단순히 갖고 싶은 것에는 돈을 거의 쓰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생각처럼 산뜻하게 구분되지 않아서 원츠에도 돈을 쓰게 되지만 니즈와 원츠를 따로 떼어 생각하는 것과 뭉뚱그려 생각하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물건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갖고 싶은 물건은 무한합니다. 그래서 돈이 아무리 많은 사람도 갖고 싶은 것을 전부 살 수 없습니다. 갖고 싶은 것이 생기더라도 곧바로 사지 말고 이건 니즈인가 원츠인가 라고 자문하는 습관을 들입시다. 물론 원츠라고 해도 절대 사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니즈인지 원츠인지 생각해 보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누구나 필요한 것은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요? 지병이 있는 사람은 약이 필요할 것이고 눈이 나쁜 사람은 안경이 필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비슷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갖고 있어야 할 것에는 개인차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중교통이 갖춰지지 않은 지역에 사는 사람이라면 자동차가 필요하겠죠. 니즈와 원츠의 목록은 수시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이전에 필요했던 것이 앞으로도 계속 필요하다는 법은 없으니까요. 예를 들어 잠잘 곳은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장소가 반드시 지금 사는 집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 이상으로 넓은 집이라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갖고 싶은 것에 가까울 것입니다. 쓰지 않는 물건을 수납하는 창고로 변해버린 집 역시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필요 없는 물건을 두기 위한 공간이니 역시 필요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은 필요한 것보다 수정의 여지가 더 많습니다. 전부터 계속 자동차를 타고 다닌 사람이라도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자전거만 있어도 충분하다는 결론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의 목록을 객관적으로 검토해 정확도를 조금씩 높여 나갑시다. 그러면 쇼핑 만족도가 훨씬 높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필요한 것과 갖고 싶은 것을 뚜렷이 나누기란 그리 쉽지 않습니다. 특히 갖고 있어야 할 것에서 고민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래도 다행히 여기에 정답은 없습니다. 이 작업의 최종 목적은 니즈와 원츠를 구분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더욱 이성적이며 필요에 충실한 쇼핑을 실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니즈와 원츠를 구분하면 돈을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잡동사니도 더는 늘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 셈입니다. 오늘 설의책방에서 여러분과 함께한 책은 후데코 지음, 노경아 옮김, 스노우폭스 북스 출판, 사지 않는 생활입니다. 이 책은 많은 것을 사모으는 것에 익숙한 현대인의 물건 중독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미니멀리스트로 살고 있는 저자는 이 책에서 사람들이 같은 기능을 조금씩 다르게 만들어 판매하는 상술에 거의 무의식적으로 반응해 왔다는 점에 주목하며 충동 구매를 막는 방법과 니즈와 원추로 나누어 현명하게 소비하는 습관에 관해 설명합니다. 돈이 없다, 돈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더 절약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생활의 모든 면에서 허리띠를 바싹 졸라매고 절약에 힘쓰는 사람이 많은데요. 저자는 그렇게 억지로 참으며 힘들게 절약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사지 않아도 될 물건을 자꾸 사들이는 현재 쇼핑 습관을 고치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여윳돈이 생긴다는 것이죠. 심리학적으로 사람은 마음에 드는 물건을 발견하면 그것이 필요 없다고 해도 꼭 필요한 물건이라고 착각하거나 정당화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소비 심리를 이용하는 기업과 상품들에 현혹되지 않고 진정 내 삶에 필요한 물건만을 똑똑하게 구입할 때 우리는 불필요한 낭비로부터 벗어나 더 풍요롭고 여유로운 일상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한 권의 책과 함께 소중한 시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따뜻한 밤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뷰티풀, 인생은 원더풀. 당신이 최고입니다.